페이지 56쪽 챕터 3 여러 가지 힘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뭐 힘의 종류라 힘이 무엇입니까 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또는 운동 상태 변형시키는 그런 원인을 힘이라는 이름으로 쓰는데요. 기호로 쓰고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겠습니다. 이 힘은 접촉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접촉이 무관한 힘과 반드시 접촉이 필수적인 힘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네요. 접촉이 무관한 힘, 대표적으로 중력인데요. 뭐 전기력도 있을 것이겠고요. 뭐 필요하다면 자기력도 접촉과 무관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M1, M2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이때 작용하는 힘이네요. 어떻게 표현하죠? 이거는 만유상수 G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 R 제곱의 질량체 M1, M2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처럼 큰 질량체 반지름 R, 이때 반지름 R 대비 떨어진 거리 H가 무시할만 하다 때, 즉 R 플러스 H나 R이나 비슷하다 할 때, 그래서 여기 질량체 스몰 m짜리와 라지 m이라는 지구의 질량체가 있었을 때 이때 작용하는 힘 F는 G의 R 제곱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좀 더 간단히 쓰는 게 있었죠. 왜냐하면 요 스몰 m 빼고는 전부 다 만유상수의 지구 반경 6,400km 그리고 지구 질량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쓴다고? m G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때 이 G를 중력 가속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걸 우리는 중력 장의 크기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장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썼던 이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장, 전기장, 자기력이 비치는 공간, 전기력이 비치는 공간, 그걸 자기장, 전기장 이렇게 쓰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력이 미치는 공간, 중력장 하고 있습니다. 이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게 지표 근처는 어떻습니까? 하면 당연히 지표 근처에선 중력장이 아래쪽 방향으로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력과 수지가 지표 면에서는 아래쪽 방향, 수지가 아래쪽 방향, 엄밀히 말하면 연측 방향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량체 스몰 m이라는 질량체를 가만히 놔두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갈 것이겠고, 이걸 내가 끄집어 올린다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중력장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mg만큼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전기력과 꽤 유사한데요. 전기력은 거리 R 떨어진 지점에 전하랑 Q1, Q2의 전하를 가진 놈들이 힘 F가 쿨롱상수 K에 대해서 거리 제곱에 전하는 Q1, Q2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때 전기력은 같은 부호끼리 밀어내는 청력이 서로 다른 부호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판때기 전화를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보죠. 그러면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전화를 라지 Q라고 삼고 R 떨어진 곳에 스몰 q가 있었다면은 이해됐습니까? 이 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힘 F는 쿨롱상수 K의 거리 제곱에 라지 Q, 스몰 Q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Q, E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E가 뭡니까 하면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 즉 요 점전화 스몰 q가 요 라지 Q 대비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전기장의 크기를 E, 결국엔 요만큼이 E가 됩니다. 마치 요만큼을 중력장 G로 썼던 거와 마찬가지야. 알겠어? 그래서 요런 전기장이 펼쳐져 있을 때 점전화 Q를 놓으면 이 Q가 플러스라면은 전기장의 방향으로 힘을, 마이너스라면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QE 받습니다. 여기 전기는 전기장 E에 대해서 맞아야겠습니까? 그래서 판전을 놔뒀을 때고요. 점전을 놔두면 플러스는
이렇게 전기력선을 표현, 마이너스는 이렇게 전기력선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면 이게 휘어져서 이런 식으로 전기력이 걸리는, 전기장이 걸리는 정전화의 모습이 되겠고, 판전화로 균일한 전기장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었네요. 이해했어? 네. 나중에 학년 더 올라가면 혼내서 축전기 해가지고 조금 더 귀찮고 복잡하고 더러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기장 대신 이제 이 전기장의 문제를 중력장의 문제하고 연결시키면은 그나마 조금 더 여유로워요. 즉, 요 전기장 Q를 전기력에 의해서 가속이 시킬래 전기력과 반대 방향 힘을 줘서 당겨 올래 뭐 이런 걸로 말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질량체 M을 가만히 놔두면 중력장에 의해서 가속 운동을 받을 거고, 그걸 내가 끄집어 올린다면은 중력장에 대해서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기력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전기력선을 그렸다시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뭐 또는 N극끼리 밀어내는 자기력선의 그림으로 청력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치는 공간범위 자기장, 전기력 미치는 공간범위 전기장 이런 식으로 말해줘. 그래서 물론 지금 여러분한테는 뭐 그 정도까지 필요한 것들은 아니고요. 그냥 서로 끌어당기는 중요한 만유인력이 있어. 그리고 전기력 서로 같은 부호끼리 끌어당겨 반대 부호는 밀어내 자기력도 마찬가지야. 뭐 이 정도쯤 하면은 얘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접촉면에 수평면에 물체를 놔뒀습니다. 물체를 놔뒀습니다. 이놈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있었죠. 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가는 것은 바닥면이 그 놈을 위로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있죠. 수직 항력과 중력이 무슨 관계? 힘의 평행 관계랬잖아요. 그죠? 네. 이 수직 항력은 당연히도 접촉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있어요? 근데 수평면에서는 이 중력 mg하고 수직항의 크기가 맞아 같은데요. 꼭 수평면에 놓여 있을 필요는 없죠. 경사면에 물체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경사각 세타에 대해서 어떤 물체, 질량체 m자를 놔뒀습니다. 분명히 중력은 작용하죠. mg라는 중력을 작용합니다. 이건 나중에 마치 지구과학에서 산사태비 일어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또 접근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힘을 이렇게 빗면에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이 힘 F1과 수직으로 꾹 눌러주는 힘 F2로 이렇게 힘을 한번 분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요각이 세타니까 이놈의 각이 세타네요. 사인 세타도 있을까? mg분의 F1 쓸 수 있죠. 그래서 F1은 어떻게 씁니까? 하면 mg sin
세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빗면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쓰나? mg분의 f2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f2는 바로 mg 코사인 세타로 쓰고 있는데요. 이 mg 코사인 세타 f2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이게 수직 항력으로서 마이너스 f2를 쓸 수 있겠고 어쨌든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평면에는 코사인 세타 1이니까 mg만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직 항력. 기호로는 라지를 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단위, 물론 단위는 뉴턴 단위죠. 이거 역시 뭐하다? 접촉이 필요한 놈이다 하겠다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특히 이게 나중에 F 마찰 다음 페이지 나올 텐데요. 마찰력은 마찰계수 U의 수직항력, 즉 마찰력 U의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된 힘이에요. 새 학제 들어서는 마찰력이 직접 계산하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문제가 아예 없죠. 그래서 옛날 문제들에서 마찰력 있는 것들을 했고, 그래서 청락생들은 추가로 문제 좀 더 달라고 해가지고 4개 프린트를 줬어요. 여러분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면 서러울 것 같아서 4개를 프린트한다 했는데 아쉽게도 똑같은 게 프린팅이 되는 바람에 3개만 줬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요. 다음 주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송도 애들은 하나만 줘도 힘들어할 것 같은데 과연 송도 애들이 이거 동영상 보고 있을까 모르겠다. 송도 애들한테 파이팅 하려고 나와서 한번 응원해 볼래요? 안 해요? 참고로 화요일날 송도 애들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화요일날 제가 광고지라서 수업을 못했어요. 유준이가 해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유준 나와서 한번 인사할래? 어? 우리가 물에다가 보니까 나무도막이 떠있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나무도막은 당연히 밑으로 내리는 mg라는 뭐가 있다? 중력이 있겠습니다. 예. 그럼 꼭 하나 해야 되는데 물 위에 떠 있어요. 왜 그래 하는데요. 이걸 위로 떠오르게 하는 F 부력이라는 힘이 있네요. 예. 이 부력과 중력이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하면 힘의 평 관계에 있습니다. 네. 부력을 내는 공식은요. 유체의 밀도를 로우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밀도하면 density D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유체는 액체나 기체와 같은 유체는 유체의 밀도 로우를 쓰고 있습니다. 물의 밀도 로우 이렇게 되겠죠. 기름이면 로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G는 당연히 지구 중력 가속도고요. 이 V가 중요한데요. V는 유체의 잠긴 부피를 얘기합니다. 예. 유체의 잠긴 부피를 얘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 유체가 물이 아니라 식용유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식용유는 물보다 밀도가 커요, 작아요? 작아. 작죠. 그러니까 물 위에 식용유가 뜨죠. 예. 식용유를 넣었으면 이건 좀 더 많이 잠기겠네요. 예. 유체 밀도가 작으니까 잠긴 부피가 커야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나무도막의 밀도보다 유체 밀도가 작아버리면은 나무도막은 고루 가라앉게 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유체의 잠긴 부피를 통해서 부력을 계산한 이 문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능에 즉 물리원에 소개됐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부터는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부력을 공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3학년 때에서 그런 기출 문제들을 이제 좀 풀이하게 될 텐데요. 그때 또 구력에 대한 또 기출 문제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부력은 그냥 저런 게 있다 하는 걸로 끝날 거예요. 3학년 돼서 할 거예요. 즐겁죠? 빨리 하고 싶죠? 영원히 하고 싶어요? 영원히 안 하고 싶어요? 쌤, 자꾸 저희 물리에 대한 행복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어? 뭐 행복을? 물리에 대한 행복을 강요하지 마. 행복? 항상 그렇지만 남이 못 풀 때 내가 풀면 재밌어요. 반대 케이스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자, 실상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뒷페이지입니다. 마찰력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될 것은 바로 마찰력이에요. 마찰력,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인데요. 이 마찰력의 방향은 안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넣어준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럼 움직이고 있다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네.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 해버리면 안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예를 들어서 빗면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힘을 줬거든. 네. 이해했어? 근데 돌돌돌 굴려 내려와요. 즉 가만히 있었으면 훨씬 더 빠른 속력으로 내려올 텐데 또 빠른 가속도로 내려올 텐데 힘을 줘서 억지로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하다못해 등속이라도 나온다면 말입니다. 네. 내가 넣어준 힘의 방향은 그렇지만 마찰력 방향은 어떻다고? 운동이요. 이렇게 내려가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마찰력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물체를 내가 충분히 힘의 포가 큰가 봐요. 위로 꼴꼴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방에 마찰력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마찰력이에요. 네. 헷갈리지 마십시오. 힘의 방향은 그 마찰력 이제 운동의 방향을 고려하게 만들어줄 것이겠고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마찰력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마찰력. 위로 올라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게 만드는 그게 마찰력. 알겠습니까? 네. 자, 일단 방향이고 마찰력 큰 구사 한번 해봅시다. 이 물체에 대해서 내가 1N 힘을 줬더니 안 움직인대. 왜요? 합니다. 넣어준 힘과 반대 방향의 마찰력이 딱 1N이 걸렸기 때문이야라고 하겠다고요.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1N 줬는데 안 움직여, 2N 줬는데 안 움직여, 3N 주니까 그때서야 움직인대. 움직이기 직전까지 준 힘을 우리는 정지 마찰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움직이기 직전까지 정지 마찰력을 씁니다. 3N 되자마자 움직인다라고 할 때 이 힘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이름을 써요. 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해봤겠지만 밀다가 힘들어하면서 꾹 미는데 그다음부터는 좀 작은 힘만 줘도 밀어가요. 네. 일정한 여기는 운동 마찰력이 걸립니다. X축 외력의 Y축 F 마찰력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래서 보통 최대 정지 마찰력을 그냥 정지 마찰력으로 주는 경우들도 많아요. 최대자를 빼고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내가 5N 힘을 줬는데 안 움직인대, 10N 줬는데 안 움직인대, 15N 줬는데 안 움직인대, 20N 주니까 움직인대 라고 했을 때 5N 정지 마찰력이에요. 10N 정지 마찰력이라고요. 20N 줬는데 움직인대, 20N 최대 정지 마찰력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쑥 밀는데 15N만 봐도 등속으로 갈 수 있대. 등속 운동을 하는데 내가 준 외력과 마찰력이 힘의 평관계로 잡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어? 그래서 F 마찰력을 내는 공식인데요. 마찰계수 U에 수직 항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mg 코사인 세타 이런 게 들어가죠. 참고로 이 U가 아까 말했다시피 정지 마찰계수일 수도 있고 운동 마찰계수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보다 항상 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지 마찰력이 다 큰 거는 아니어야 한다고요.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정지 마찰 계수 0.5, 운동 마찰 계수 0.3 줬다 했을 때 그 0.5는 최대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최대짜리가 생략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움직이기 직전까지 줬던 힘인지 고민하시라고요. 진짜 잘 읽으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물질 무게가 10N입니다. 수직항력 10N 걸리겠죠. 네. 그럼 내가 마찰계수 U에 수직항력 10N 계산해서 마찰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쇳덩어리로 만들어졌어요. 밑에 자석을 이렇게 됐어. 자기력이 2N 걸린대. 자기력이 2N 걸린대. 이랬어? 수직항력은 이 물체의 무게만 되는 건 아니죠. 자기력이 2N 걸리면 밑으로 추가로 자기력까지 합해서 12N이 되겠나요? 예. 내 손가락 5N 더 눌렀대. 그럼 합해서 또 17N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외력이 뭐 더 들어갔는지 따져보시라 하는 게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실로 이걸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그다음 번쩍 들어올리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들어올리는 요 힘이 있다면 무게, 중력 대비 살짝 들게 해주는 그까지 고려한 뺀 그래서 10N에 내가 2도 힘을 줬는데 어씨 안 들려. 수직항력은 8N 되는 거죠. 말씀 알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거는 F 탄성력입니다. 고무줄, 용수철 이런 것들을 변형시킬 때 용수철 압축시켰다 잡아당겼다 하는 그런 변형시킬 때 그 변형된 변형거리 X에 대해서 변형거리 용수철 잡아당긴다면 활을 당긴다면 변형거리 X에 대해서 탄성력은 일단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탄성 한계라고 해서요 용수철을 무한정을 잡아당길 수 무한정 늘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늘다 보면 다시 안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탄성 한계 또는 보관 한계라는 일이 있습니다. 탄성 한계까지 탄성력은 이런 그림이 나오죠. 변형거리 X에 대해서 탄성력은 Kx 이렇게 씁니다. 이 K는 탄성계수 K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억 상황과 니은상을 생각해 보자고요. 똑같은 거리 X를 변형시키는데 니은은 탄성계수가 작은 거죠. 용수철 상수가 작은 거예요. 즉 좀 더 늘리기 쉽잖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앞에서 한번 슬쩍 공부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요 변형거리 X와 F 요 사이에 결국엔 이건 해준 일이 되겠고 내가 용수철 해준 일, 용수철이 내재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 나올 일이에요. 그래서 요 면적은 EP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2분의 KX의 제곱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일과 에너지 뭐 며칠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 함축이 될 일입니다. 알겠어요? 가끔 용수철을 두 개 이렇게 병렬 매달릴 수 있죠. 이해했어? 요놈의 탄성계수를 K1, 이쪽의 탄성계수 K2. 그렇다면 K 토탈 값은 K1과 K2를 단지 합치면 됩니다. 네. 즉 이거는 용수철 병렬 연결하면 잡아 늘리기가 또는 압축기가 더 어려우시고
어렵죠. 완력기라죠. 이렇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용철 매달고. 알아 몰라? 몰라. 몰라요? 대충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회전축이 있겠고 용철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완력기 여기는. 그래서 용철이 병렬로 많이 매달릴수록 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죠. 이해했어요? 네. 반면 용철을 이렇게 K1, K2 매달아요. 이건 하나의 줄이기 때문에 이쪽 걸린 탄성력이나 여기 걸린 탄성력이 서로 같아요. 즉 요만큼 mg를 내면 여기도 탄성력이 mg만큼 여기도 탄성력이 mg만큼 걸려요. 하나의 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용철 병렬을 하면 훨씬 더 잡아들기가 쉽겠죠.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용철을 절반 잘라가지고 병렬시킬래? 알겠습니까?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질문들도 변형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요거는 K 토탈분의 1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뭐 이런 식의 탄성 계수 합산되는 공식이 있는데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열되면 좀 늘리기가 훨씬 쉽다 생각할 수 있겠고 병렬되면 늘리기가 더 어렵다 되겠습니다. 병렬돼서 늘리기 어렵다 탄성 계수 K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네. 자, 우리 4페이지에 걸쳐서 뭐 힘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힘의 종류 이렇게 조금 세분화시키는 것은 새학제의 물리원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옛날 학제의 문제를 여러분한테 추가로 더 드렸는데요. 한 회차당 한 40문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훨씬 더 간단할 겁니다. 그리고 답이 뒤에 같이 실렸는데요. 그 답이 선생님 이거 답이 좀 이상해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나도 이거 다 검토해갖고 준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까? 답이 오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톡에다가 야 나 이거 선생님 이 문제 이상한데요? 다 정답이 3번이라는데 3번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거 있으면 올리시라고요. 알겠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포상금을 주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념 다지기부터 문제 한번 풀기 시작을 해 보십시오. 스타트.